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의식성장과 영성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구 외의 우주 문명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해왔는데요. 그 결과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외계 문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지구인들의 의식 수준이 다른 외계 문명에 비하면 유치원생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말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상을 찍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수위 조절을 해서 찍고 있다는 점 미리 밝혀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닫혀있는 의식의 문을 열고 좀 더 높은 의식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정부와 외계인 종족 사이에 이루어진 비밀 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외계인들은 우리 지구를 수백만 년 전부터 방문해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종족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 정부와 비밀리에 접촉해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외계 종족들과 네 번째 비밀 접촉을 가지게 되고 그 가운데 그레이 외계인들과 협정을 맺게 되죠. 미국 정부가 그레이 외계인들과 비밀 협정을 맺고 난 이후부터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죠. 지금부터 미국 정부와 외계인 종족들과 있었던 비밀 접촉 그리고 비밀 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정부와 외계인과의 첫 접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3년 미국 정부의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아주 빠르게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것이 지구를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소행성 정도로 추측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체는 소행성이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규모를 자랑하는 우주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우주선은 지구의 적도 부근 상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우주선 근처에는 여러 대의 작은 소형 우주선들이 이제 대열을 갖춰서 그렇게 멈춰 있었고요. 당시 NSA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국은 시그마 프로젝트 그리고 플라토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1차적 목적은 외계인들이 무선 교신과 언어를 수신하고 감청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감청해서 판독을 해서 그들과 소통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계인들과의 접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그해 최초로 미국 정부와 외계인과의 첫 접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접촉은 미국의 사막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SF 영화 미지와의 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이날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계인들과 미국 정부는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게 되죠. 그리고 다음 이제 접촉할 때 공식적인 조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외계인들은 동료 한 명을 미국 정부에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미국 정부와 외계인과의 첫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미국 정부와 외계인과의 두 번째 접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4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인간 모습을 한 외계인들이 타고 있는 그 우주선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 내려앉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정부와 외계인과의 두 번째 접촉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자들은 이렇게 또 이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외계인들은 우리 인간과 달리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텔레파시 생각을 통해 이야기한다는데 미국 정부가 어떻게 걔네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지? 양측 간의 대화는 외계인 측에서 제공한 그 전자통역기가 있는데 그 전자통역기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이제 외계인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외계인들은 북유럽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외계인 2명이 이제 미국 정부 측과 조약을 맺기 위해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은 총 7가지였습니다. 첫째, 모든 핵실험을 중단하고 즉시 핵무기들을 해체하고 파괴하라. 둘째,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약탈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셋째,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도록 하라. 넷째, 그렇지 않을 경우 인간은 서로를 해치고 자멸의 길로 향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인류의 영적인 발전을 도울 수 있다. 여섯째, 인간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다룰 만한 영적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제공은 불가하다. 일곱째, 적도 상공에 머무르고 있는 그레이종의 외계인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몇 년 동안 지구를 면밀히 관찰해 왔으며 거짓 속임수의 위험성이 있다. 당시 미국 공군 조종사였던 돈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외계인들의 요구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을 막겠습니까? 그들은 아주 진보했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외계인과의 그 접촉 장면은 모두 녹화가 되었다고 하네요. 미국 정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제시한 요구 조건이 너무 엄청난 것이었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경찰로 최강대국으로 이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이 핵무기를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빨 빠진 호랑이 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고민 끝에 그 외계인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두 번째 외계인들과의 접촉에서 진행되었던 그 협상은 결렬되게 되죠. 세 번째, 미국 정부와 외계인과의 세 번째 접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정부와 외계인과의 두 번째 접촉이 있은 지 이제 3개월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같은 해 5월에 미국 정부와 접촉한 외계인들은 지구의 적도 부근 궤도에 머물고 있던 라지 노즈 그레이라고 불리는 외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뉴멕시코주 홀로만 공군 기지에 착륙하게 됩니다. 이때 총 5대의 UFO가 내려앉게 된 겁니다. 당시 홀로만 공군 기지는 외부인들이 눈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완전 폐쇄되었습니다. 그래 외계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국 정부와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제시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은 도저히 이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진보된 기술들을 제공하겠다. 이런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한 이제 진보된 기술들 속에는 UFO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담겨 있었습니다. 외계 종교들 가운데 그레이 외계인들은 키가 작고 이제 이 아몬드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외계인들인데 아주 이제 사악한 외계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계인들이 미국 정부의 요구한 사항은 총 8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레이 외계인은 인간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 역시 그들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둘째, 양측은 외계인의 존재를 지구상의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한다. 셋째, 그레이 측은 미국 정부의 UFO를 포함한 진보된 기술들을 제공하고 기술적 발전을 돕는다. 넷째, 그레이 측은 지구상의 다른 국가와는 어떤 협정도 체결하지 않는다. 다섯째, 삼항에 대한 대가로 그레이 측은 인간과 동물들을 제한한 한도 내에서 의학적 실험용으로 납치할 수 있다. 단 이것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납치 기억을 지운 채 납치 장소로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조건에 한해서다. 또한 그레이 외계인 측은 납치한 사람들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마제스틱 1, 2 세계 비밀 정부의 UFO 조직에 제공한다. 여섯째, 협정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양측은 상대국의 외교 사절을 받는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움을 위해 16명의 요원들을 교환한다. 일곱째, 미국 정부는 그레이 외계인 측이 이용할 수 있는 기지들을 지하에 건설한다. 그중 2개는 양측의 기술적 협력을 위한 공동 사용 목적으로 건설될 것이다. 기술 교환은 양측이 합동으로 사용하는 기지들에서 시행한다. 여덟째, 이런 외계인 기지들은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아리조나 등 4군데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인디언 보호구역
지하에 건설한다. 다른 한 곳은 캘리포니아 모자브 사막 인근 지역에 건설한다. 저는 사악하기로 이제 유명한 그레이 외계인 측이 미국 정부에 요구한 그러한 요구안을 보니까 정말 갑질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외계인과의 접촉에서 미국 정부와 그레이 외계인들이 요구 조건이 이제 부합됩니다. 서로 이제 마음이 맞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비밀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은 미국 국민과 의회를 속인 채 이루어진 거죠. 미국 정부는 그레이 외계인과의 비밀 협정을 통해 엄청난 과학 기술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때 미국 정부가 얻은 과학 기술들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UFO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스텔스 기술, 무중력 정찰기와 항공법, EMP라고 해서 전자기 펄스 기술, 그리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입자 빔 무기, 대기권 밖 우주 비행을 위한 신소재 제조법, 중성자탄 제조 기술, 순간 이동 기술, 인간 복제,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플라즈마와 레이저 기술, ELF라고 해서 초저주파, 그리고 레이건과 같은 그런 전자 스펙트럼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레이 외계인 측이 미국 정부에 전수한 이런 엄청난 기술들은 러시아와 중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 진보된 기술들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그레이 외계인과 비밀 이제 협정에 따라 바로 대규모 지하 비밀 기지를 이제 건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하 비밀 기지 건설 작업은 1960년대 중반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게 되죠. 이와 함께 이제 외계인들로부터 전수받은 이제 기술로 제작을 하고 실험하기 위한 또 지하 비밀 기지를 또 만들게 되죠. 네바다 병기 시험 단지 내 그룹 레이크에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드림랜드라는 암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51구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51구역 내 S-4 비밀구역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이제 과학자들과 군 요원들은 모두 Q 등급의 높은 기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Q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Q 등급을 이제 알기 쉽게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Q 등급은 미국 대통령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보안 인가 등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세계 비밀 정부의 특별 허락이 없이는 절대 함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지하 비밀 기지들은 초극비 구역인 셈이죠.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SF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이제 엄청난 무기들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전 CIA 요원 윌리엄 쿠퍼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 비밀 기지에서만 최소 600명의 그레이 외계인들이 미국 측의 과학자 그리고 CIA 요원들과 함께 상시 거주하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히 일부만 외계인들과 이제 접촉이 허용되었고 나머지는 이제 접촉은커녕 항상 감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미국 정부와 외계인과의 네 번째 접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7년 3월 16일경 소형 UFO가 미국의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라 외곽 지역에 이제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UFO 안에서 인간 모습을 한 외계인 한 명이 이제 걸어 나오게 되죠. 멀리서 UFO를 보고 달려온 경찰관들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는데 그 외계인들을 데리고 바로 국방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외계인은 금성에서 온 발토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시각에 발토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UFO 세대가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 또 착륙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와 네 번째로 이제 접촉한 외계인은 이제 그동안 접촉한 외계인들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이들은 미리 이제 미국 정부와 어떤 교신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알렉산드라 외곽 지역과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 우주선을 착륙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발토는 먼저 국방성에서 이제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참모진을 만나서 이제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또 만나게 되죠. 금성에서 온 그 외계인들이 미국 정부를 찾아온 이유는 금성의 고위평의회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고위평의회는 외교 문명을 대표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 우리가 전하는 그 요구안과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제 즉답을 피하고 계속 이제 시간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런 메시지만 이제 이 발토 사령관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토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3년 동안 국방성의 한 숙소에서 체류하게 되는데요. 당시 금성의 고위평의회에서 제시한 제안은 이렇습니다. 총 6가지인데요. 첫째, 핵실험을 일제 중단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라. 둘째, 우주인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지구의 대중들에게 공표하라. 셋째,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하라. 계속적인 화석 연료 사용은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 고갈을 심화시켜 인류를 위기로 몰고 간다. 넷째, 전쟁과 파괴, 자연 훼손 및 오염 행위를 멈추도록 하라. 다섯째, 만약 1에서 4항을 허락해 수용한다면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주 프리에너지 이용 기술을 제공할 것이다. 여섯째, 지구상의 굶주림과 질병, 빈곤, 의료 문제 해결을 원주하고 평화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너무 이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시한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발토 사령관과 접촉하기 전에 이미 사고를 쳤잖아요. 그래 외계인들과 비밀 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외계인들로부터 이미 진보된 기술들을 전수받고 있었습니다. 발토는 3년 동안 국방성에 머물면서 미국의 수뇌부들을 만나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세계 비밀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발토 사령관의 노력은 이제 허사로 돌아가게 되죠. 사실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프리 에너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제 스타워즈용 무기, 그러한 기술이었죠. 특히 세계 비밀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금성으로부터 프리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받아서 그것을 대중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석유와 석탄과 같은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산 폭발제뿐만 아니라 그 석유 재벌들은 더 이상 큰 돈을 벌 수 없게 되죠. 사실상 이제 이 석유 재벌들은 자신들이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발토 사령관이 이제 제시한 그 제안들을 모두 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성의 고위평의회에서 보낸 협상은 결렬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발토의 제안을 세상에 이제 공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부통령 닉슨도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통령 자문기관을 비롯해 국방장관, 군 수뇌부들, 그 CIA는 아이젠하워와 닉슨의 의견에 철저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죠. 많은 사람이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은 겉으로 보면은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허수아비는 다름없습니다. 배후에서 미국 정부를 조종하고 있는 그 세계 비밀 정부가 실제 미국의 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조차 그들 세력의 반대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절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금성에서 발토 사령관은 지구의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영적인 진보, 인류의 평화를 위해 이제 제안을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그레이 외계인들과 비밀 협정을 맺었고, 그리고 이 금성에서 원하는 그러한 이제 요구 조건들이 세계 비밀 정부의 벽에 부딪히면서 실패하게 되죠. 그는 귀환하라는 이제 상부의 지시에 따라 1960년 3월 16일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미국 정부가 사악한 그레이 외계인이 아닌 금성에서 온 외계인들과 협정을 맺었다면, 그리고 인류에게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공개했더라면 지금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는 정말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보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이제 의식 진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와 외교 종교들과의 비밀 접촉 그리고 비밀 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의식 진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